그 얘기니까 나오다 보니까 그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청주 국현은 언제 생겼다고 그랬죠 아까? 2018년도 12월. 근데 거기는 소장형 미술관이잖아요. 수장형. 아, 네, 수장, 맞아요. 수장형. 수장고형 수장고. 미술관. 네, 맞아요. 근데 거기는 그럼 거의 기획전이 없다는 얘긴데. 있습니다. 있어요? 거기가 1층, 2층, 3층, 4층, 5층인데 5층에는 기획전시가 있어요. 제대로 전. 그러면은 거기는 정말로 가야 될 사람만 가는 거네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 근데 거기는 또 이렇게 약간 그 관람객층이 또 다른 게 전국구로 오게 되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청주에 있잖아요. 중심이니까. 그래서 지방에서 청주로 많이 와서 서울까지 전국구에서 가기는 좀 관람객. 애매하니까. 우리는 서울 수도권이나 경기도에서 오는데. 청주에 생긴 이유는 뭐예요? 그거 아세요 혹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연초 제조창이 있었어요. 아 그게 국립현대가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공간을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해서 리뉴얼을 해서 아. 가진 거예요. 미술관의 모토가 이제 뭐 일상의 미술관, 뭐 놀이터형 미술관, 뭐 여러 가지 그냥 일상에서 그냥 녹여질 수 있는 어떤 삶의 어떤 부분이 될 수 있게끔 늘 고민을 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생애 주기에 맞춰서 미술관과 같이 그냥 데이트도 오고 학교 다닐 때는 뭐 공부를 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프로그램을 신청해 갈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노인이 돼서 시니어가 돼서도 그쪽에서 뭐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자원봉사로도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내 삶에 맞춰서 미술관이 뭔가 늘 맞춤형으로 같이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준다면 그런 어떤 계기를 준다면 이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는 지점이 저 파트예요. 저 파트.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술관 하면은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기획의 전시를 보러 오는 관람객들을 늘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의 삶에 이렇게 녹아질 수 있을지 좋은 경험으로 그래도 조금 더 인상 깊게 더 편안하게 그런 이용자 중심의 어떤 사이클을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에게 미술이라는 건 너무 먼 그런 거니까. 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국가기관의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처음 온 관람객들이 아직도 저희 국립미술관이기 때문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미술관에 왔을 때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필요하고 뭔가 내가 좀 더 우아해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막 좀 있어 보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문화예술이 주는 힘이라면은 그냥 그들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약간 그냥 용기라고까지 말하면 거창한데 그냥 들어오시라는 거죠. 중년의 남성이라고 그냥 꼭 한정할 건 없지만 그 중년의 남성이 늙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젊은 여자 만나야죠. 비슷한 맥락인데 호기심을 잃지 않는 거래요. 우리가 늙어 모르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야? 호기심 갖고 미술관을 가면 되는 거야? 아니 저는 그러니까 호기심을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늙지 않는 방법인데 우리가 늙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견이 돼서 그렇대요. 다음 날이 내가 사는 삶의 패턴들이 이렇게 되면 이러할 것이다라는 이제 뭐 대충의 예견이 루틴 안 되나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미술관에 가는 거는 그냥 나랑 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럼 몰라도 되고 뭐 다 들을 거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뭐 이렇게 의견 일단 미술관은 딱 가면은 일단 편하잖아요. 편해요? 이게 미자랄과 미알못의 차이겠죠. 편하잖아요. 편하지 않아요. 네. 그쵸. 제가 많이 만나는 얘기들은 편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미술관은 정해진 동선도 없어.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서 내가 저 작품에 얼마나 머물러야 되고 얼마나 좀 더 이렇게 우아해 보여야 되고 왜냐면 또 독립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다는 의식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죠. 선생님의 작품이 처음에는 어떤 뭐 약간 작은 미술관의 형식으로 가서 이야기를 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작품을 쉬었다 보고 나중에 저쪽 가서 이제 마지막 보여주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 그러면 그 플로어대로 어떤 강약, 중강약을 가지고 마지막에서 이걸 풀어주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쯤에서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런 콘텐츠 기획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관객들한테 조금 더 단서 근데 단서를 주는 방식들은 작품 방식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는 늘 기획을 하고 그거를 제가 혼자서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구성 작가랑 같이 가요. 여기서 준비하는 거하고 기획하는 쪽에서 준비하는 거하고 이게 접근법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냥 그거. 그 친구들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어떤 그 물러서지 않은 부분이 있을 텐데. 아니 근데 서로 이건 존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획하는 크리에이터 쪽에서도 제 포지셔닝을 서로 존중하고 저도 서로 존중과 존중이 있으니까 이게 합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 쪽에서 사실 저는 미술관에서 엄청난 잔소리꾼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관람객이 못 하고요. 동선이 이렇게 되면 역동선 꼬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사 조성할 때 소음 나면 안 되고요. 때문에 이런 시간은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객의 소리가 접수됐으니까 이런 방향으로도 고민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저기 때문에 저는 제일 살림꾼이네. 살림꾼, 따지고 잔소리꾼? 보면은 잔소리꾼이나 살림꾼이 똑같은 잔소리꾼?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기획을 이렇게 만약에 했어요. 이게 기획 쪽에서는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화될 때는 사실 그 주변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오퍼레이팅 쪽에.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미술가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시네. 저는 인기미술 시대 처음 전 이런 봤을 때 디테일까지는 진짜 솔직히 몰랐어요. 그 갤러리와 미술관의 차이점 그 얘기했을 때 저야 뭐 굵직굵직하게 본 거니까. 작가들 입장에서도 그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내가 작가들도 작가야. 이런 포지션이 있어서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모를걸요? 내가 작가인데 전시를 할 건데 이쪽은 갤러리고 이쪽은 미술관이야. 둘 다 전시를 해달래. 전시를 해달래. 그러면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 거는 뭐 나한테는 영리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나에 대한 캐리어 쌓아가면서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쪽 갤러리에서는 다 팔아주겠대. 10점만 내놓으래. 10점 다 팔아주겠대. 이쪽 미술관에서는 회고전 한번 합시다. 아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회고전이 아니라 우리는 사줄게. 우리는 사줄게. 팔아줄게 아니 우리는 사줄게. 사줄게야. 우린 사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건 지난번에 얘기 안 했잖아. 사줄게. 근데 사줄게라고 하는 게 흔치 않아요. 여기는 이제 사주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에 사준대. 여기는 200원에 다 팔아준다. 이렇게 할게요. 그래도 여기 여기서는 가는 거야? 개인 컬렉터가 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 있고 어쩌면 더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국가기관에 들어오는 순간은 지금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구스타프도 제가 미술관에서 이런 일을 하는 디테일까지 오늘 처음 아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장점은 뭐냐면요. 조직력이에요. 왜냐면은 이 조직은 하나의 개인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의 작품이 여기에 판매됐을 때요, 여기에 소장됐을 때 다른 점은 작품이 전시가 되죠. 그리고 나서 수장고에 들어가죠. 그럼 개인 수장고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수장이 되고 보존이 되고 처리가 되고 다시 전시로 이렇게 리사이클되고 그리고 이게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장품이 국가기관의 여러 군데로 대여가 될 수도 있고 기증을 받기도 하거든요. 또 기탁을 받기도 하고. 기탁이라는 건 잠시 우리가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맡겨주시고 뭐 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소장품처럼 활용될 수 있는 거고. 기관들끼리의 어떤 그런 거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는 뭐 저기 대구구 여기는 뭐 청주구 뭐 이런 미술관인데 갑자기 이 미술관이 재정상의 문제 뭐 어차피 국가기관이니까 재정상의 문제로 문 닫을 수는 없지만 부득이하게 그게 문 닫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언젠가 위탁을 해서 다시 이게 조정이 될 때까지는 부탁을 하겠지 이렇게 되는 데다가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은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러면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그 동안에 들어왔던 작품들 절대 판매된 적이 없어요? 판매를 할 수 할 없는 이유가 거지. 없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다 내 거야? 절대 내 손에 들어온 건 안 나간다? 영리가 여기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내 거가 아니라 꽂혔는데. 내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의 것이야. 국가의 국민의 것이고. 말하자면은 그러면 그게 내 세금 내가 낸 세금으로 반대로 사들인
있는 작품이야. 우리나라 작가 것만 있는 건 외국 아닐 작가 거잖아요. 아니죠. 외국 작가들 것도 물론, 있을 거 물론, 아니야. 물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프랑스의 루블 박물관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가 거기 가 있는데 거기 걔네들이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좋은 미술관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좋은 컬렉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미술관의 그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기 이제 때문에 정의되는 그거를 거니까. 다시 어딘가를 판매할 이유는 없어요. 게다가 국가미술관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문제 빌려는 줄수 있어. 그렇죠. 빌려는 주죠. 그러면 작가 입장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에 일단 현대미술관이 내 작품을 샀다 그러면은 다시는 저 작품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데 소유될 수 없는 그런 그건 내 국립현대 소유권인 소장된 영광이지. 그것도 영광인 거예요. 그럼요. 계속 보존이 될 텐데 국가가 관리해주는 작품이 되는 건데. 후대로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24살이야. 네. 21살짜리 네네. 이제 갓 푸릇푸릇하죠. 만나면 그럴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오빠 우리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했구나 라고 하면 그럴 정도로 내가 근데 국립현대미술관에 딱 데려간 거야. 네, 좋다 좋다. 오케이. 뭐 해야지? 서울관? 과청 가야겠지? 아유. 청주 가야 되나? 차근 캘 때까지? 청주 가야겠구나. 서울관은 너무 택시가 너무 많아. 나에게 말해봐. 아니 좋은데 청주가 그러게. 낫지. 어디관을 갈까? 청주가 낫지. 9시에 아니 차근 좋아 캘 때. 아니야 돌아와야 되고 뭘 돌아와? 일단 우리 때는 서울에서 과천밖에 없었거든요. 내 말 좀 들어봐. 서울에서 과천까지 셔틀버스가 있어. 에이. 오프 더 레코드는 살리지 말고. 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레코딩 버튼을 끈 다음에 네. 더 신랄하게. 신랄하게.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저도 약간 대자보처럼 생각. 여보세요? 근데 뭐 그게 오픈 바이바이. 아 이렇게 어디 보고 가면 돼? 아유 몰라요. 아, 저기, 몰라? 저기. 아 쟤구나. 저, 나 동그란. 지금 얘 보고 있겠다. 얘도 맞아요. 얘도 맞는데 쟤. 아 예. 제가 왜 125% 남은 125%는 천천히. 2018년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19년도. 2019년이에요 지금? 해가 넘어갔어. 이제 까버렸어. 다음 주면 9월이야. 벌써 2019년이야? 2019년이야.